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 비교 시승기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차 제네시스 G90 롱휠 베이스고요, 그리고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580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두 모델은 뭐 크기도 비슷하고 추구하는 바도 비슷하고 성향도 어느 정도 비슷해요. 하지만 S클래스 마이바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동차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럭셔리 세단의 대명사가 된 모델이고, 제네시스 G90은 뭐 역사가 엄청나게 길진 않지만 굉장히 빠르게 리더를 쫓아가고 있는 패스트 팔로워입니다. 이 두 모델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뭐 형태는 개인차지만 이 마이바흐의 투톤 디자인은 조금 사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투톤 디자인을 취하고 있는 자동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시선이 더 가는 것도 있고 훨씬 더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클래식한 느낌까지도 담고 있어요. 어쨌든 이 투톤 디자인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페인팅에 펄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예뻐 보여.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색상이 있지만 지금 시승차는 펄보다는 송화가루가 훨씬 더 많이 묻어 있고요. 마이바흐 모델 같은 경우는 투톤과 함께 이 보닛을 가운데를 나누고 있는 이 세로 바가 일반 S클래스와 또 다른 부분인데, 예전에는 앞쪽에 굉장히 긴 엔진들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보닛을 이렇게 V자로 접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이런 액센트를 줬는데, 이게 겉으로 봤을 때도 멋있지만 실제로 운전할 때도 저 부분이 눈에 굉장히 많이 띄어서 좀 색다른 느낌을 줬습니다. G90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굉장히 새롭죠. 벤츠는 일반적인 자동차의 디자인 같다면 G90은 미래의 자동차 디자인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램프를 이렇게 얇게 만들어서 두 줄로 넣는 게 디자인적으로는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어셈블리를 만들고 작은 LED를 여기에 몰아 넣는 게 그렇게 쉬운 기술은 아니에요. 굉장히 비싸고 고급진 기술입니다. 마이바흐는 이 전통적인 그 냄비 뚜껑 같은 휠을 더 아름답게 꾸며놓고 더 심플하게 만들어 놨다면,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 전 모델이 마이바흐의 휠을 좀 카피한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그 디자인을 독창적으로 꾸며 놓은 것 같습니다. 다만 타이어 사이즈는 조금 의외인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바흐가 훨씬 더 크고 엔진의 힘도 세거든요. 근데 타이어 사이즈가 마이바흐가 G90보다 조금 더 작아요. 특히나 마이바흐는 앞에도 255, 뒤에도 255 스퀘어 세팅이 되어 있고, G90 같은 경우는 앞에는 245, 뒤에는 275 사이즈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차는 후륜 조향이 10도까지 된단 말이에요. 후륜 조향이 되기 위해서는 휠하우스 안쪽에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고 멀티링크고 사실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타이어 단면을 조금 줄여서 바퀴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차 모두 크롬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반짝이는 소재를 사용했다는 것, 이것도 공통점 중에 하나예요. 사실 뭐 이런 것들은 누가 특허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도어는 전부 전동식이고 고스트 클로징 이런 것들도 기본입니다. 고스트 클로징을 넘어서 이제는 자동문의 시대예요. 이런 식으로 문이 자동으로 닫히기도 하고, 뒷문 짝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모두 겉에 부분을 살짝 눌러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사람의 손가락보다는 확실히 무르긴 한데 그래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손이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 문을 닫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찝었다가 결국엔 다시 빼줘요. 이게 완벽하게 딱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 벤츠도 똑같이. 벤츠도 열리긴 하는데 좀 오래 씹네. 확실히 독일차라 소세지를 좋아해. 두 차 모두 굉장히 화려한 테일라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G90 같은 경우는 진짜 화려하게 좌우가 쫙쫙 이어져 있고 얇은데도 선명한 이 LED, 이런 램프 기술을 아낌없이 넣은 게 바로 G90입니다. 벤츠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방식의 디자인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각각의 LED를 더 화려하게 꾸미는데 초점을 맞춰 놓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두 차 모두 굉장히 잘 보이고, 뒤에서도 앞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확실히 두 자동차의 디자인 아이덴티티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는 보통은 가짜 머플러를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마이바흐 이 정도 되는 모델은 진짜 머플러를 씁니다. 물론 이 앞에 이런 부분들은 뭐 가짜로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이 안쪽으로는 진짜 머플러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구멍이 뚫려져 있기도 하고, G90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진짜 머플러 사용됐다는 부분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두 차 모두 차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 자체도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다만 이 G90 롱휠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트렁크 아래쪽 부분에 배터리 팩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 부분을 쓸 수가 없는데 마이바흐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 부분까지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수납을 하기에는 좀 용이합니다. 자, 마이바흐 S클래스 실내는 기본적인 디자인은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와 동일합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모델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소재예요. 천장 마감한 소재들, 그리고 이런 헤드 콘솔에 마감을 한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가죽이 진짜 고급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 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벤츠는 누구보다도 이런 가죽을 잘 가공하고 마감도 꼼꼼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시트도 엄청나게 푹신하기도 하고 만졌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플라스틱에 사용된 부분들이 거의 없죠. 심지어 도어 포켓 안쪽 면도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안쪽의 인터페이스는 전부 S클래스와 동일합니다. 특별히 마이바흐를 위해서 달라진 부분은 따로 없어요. 결과적으로 뒷좌석이 중요한 자동차지만 뒷좌석 승객이 조금 더 편안함을 느끼고 안락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운전을 잘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선바이저가 2개씩이나 달려있는 것도 보통 SUV들이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차는 조금 더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수월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배려를 해줬고요. 그리고 마사지 시트도 있어요. 마사지 시트도 굉장히 다양하죠. 운전석, 동반석까지 됩니다. 뒷좌석도 뒷좌석 별도로 마사지 시트가 제공이 돼요. G90 같은 경우는 시트가 접히는 상황 때문인지 몰라도 동반석은 마사지가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세 자리만 마사지가 되는데 마이바흐는 네 자리 모두 마사지가 돼요. 시동을 한번 켜볼게요. 자, 와, 너무 조용해. 에어컨 소리가 들릴 뿐이지 실제로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는 사운드가 정말 미세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뒤에 앉아 있으면 거의 잘 느껴지지도 않고, 그리고 밖에서 들어도 이排기통 사운드가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 정말 미세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동을 다 껐을 때 제가 직접적으로 문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열 좌석은 직접 열어야 돼요. 여기서는 뭐 전동으로 열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로지 뒷좌석만 이렇게 전동으로 문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굉장히 넓고 호사스럽습니다. 시트는 너무나 푹신하고요. 조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명이 정말 미칠 듯이 화려합니다. 멀티 컬러로 적용을 해놔서 위에는 약간 핑크색, 아래는 좀 이렇게 붉게 들어있고 뒤까지 감싸고 있는 LED 라인들이 있죠. 이런 디자인이 보통 고급 요트 이런 데서 착안을 해서 적용을 한 거고, 이 라이팅도 지금 색깔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도 다시 이쪽이 진해지고 있고, 그리고 머리 위에 썬루프도 양쪽으로 뚫려져 있고, 580보다 더 상위 모델 680 모델 같은 경우는 천장에도 스피커가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S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삼성 태블릿이 들어가서 이 태블릿은 실제로 안드로이드 태블릿처럼 들고 다니면서 쓸 수도 있어요. MBUX 버튼을 눌러서 차량의 여러 가지 기능을 살펴볼 수도 있고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버튼 한번 누르면 앞시트가 굉장히 멀어지죠. 등받이 이런 것들은 더 수동으로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그냥 S클래스 타서 이렇게 시트를 해놨을 때는 앞좌석에 다리가 닿았었는데 지금 여유가 있고 앞좌석 시트를 훨씬 더 밀어 넣을 수도 있어요. 약간 소리가 나긴 하지만 작동은 잘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창문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편이에요. 소음을 차단해주는 필름도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서 유리, 필름, 유리 이렇게 거의 1대1대1 비율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S클래스가 자랑하는 벨트백 시스템, 여기에 이제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사고가 나게 됐을 때 이 부분이 팽창을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무선 시스템도 뒤에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USB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USB 포트가 뒤에도 2개,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2개, HDMI 단자도 양쪽으로 하나씩 2개, 그리고 앞쪽에도 USB 포트는 상당히 많은데 최신식이기 때문에 전부 C타입을 사용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G90은 6기통이에요. 일반 G90과는 조금 다른 엔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 베이스는 같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도 시동을 걸고 껐을 때 굉장히 고요합니다. 대신 그건 있어요. 시동이 처음에 딱 걸리면 이제 부르르 하면서 그 떨림이 살짝 전달이 되잖아요. G90은 그 느낌이 남아있긴 합니다. 발끝으로 그리고 몸으로 느껴지는데 확실히 마이바흐는 그런 느낌조차도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런 부분의 차이는 명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G90도 소재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 가죽을 쓰고 있고, 가죽의 질감은 제네시스도 꽤 좋은 편이에요. 만졌을 때 마이바흐 S클래스보다는 조금 거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양쪽의 발전을 이뤘다고 보고요. 벤츠는 이 심플하게 하이그로시에 이제 줄무늬를 넣어놨잖아요. 마치 대리석 문양 같은 그런 느낌의 소재가 사용됐습니다. 이거는 옵션으로 한 100만 원인가 추가해서 집어넣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의 자유도가 마이바흐 S클래스보다는 G90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마이바흐 S클래스는 이상하게 앞쪽으로 시트를 당기는데 좀 제약이 있거든요. G90 롱휠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폭이 마이바흐 S클래스보다는 더 넓은 것 같아요. 두 차는 디자인 컨셉트가 많이 달라요. 마이바흐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외부 버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좀 깔끔하고 미래적이고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반면 G90 롱휠 베이스, G90 모델들은 외부에 버튼도 많고 무언가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이 겉으로 많이 놓여져 있어요. 물리적인 버튼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무언가를 조작하는 데에는 확실히 큰 이점이 있을 것 같지만,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S클래스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로형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듀얼 방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띄우는 것도 좋은 편이고, 안쪽에 이런 UI들 있잖아요. 세세한 디테일은 오히려 제네시스가 더 나아 보이기도 해요. 너무 잘 꾸며놨어요. 자, 이렇게 마사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조수석 시트는 마사지가 없습니다. 조수석 시트는 그냥 이렇게 조절하는 게 전부예요. 마사지, 그리고 에르고 모션 시트, 이런 세부적인 설정도 전부 이제 운전석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마이바흐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동을 끄게 되면 분명히 뒷좌석에서 누군가를 내릴 거기 때문에 뒷좌석 문을 열 수 있는 메뉴가 딱 뜨거든요. 근데 G90 롱휠 베이스 모델은 그런 부분은 없고, 별도로 앞좌석에서 뒷좌석 도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없습니다. 뒷자리의 공간 구성 이런 것들은 얼추 비슷해요. 전동으로 문을 닫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썬루프 두 개가 뚫려 있는 것도 비슷한데, 썬루프의 면적 자체는 마이바흐 S클래스가 훨씬 더 넓은 것 같은데, 이 차는 이런 위쪽에 스피커도 달려 있고 거울까지도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납 공간에는 이제 자외선이 방출이 됩니다. 자외선이 방출돼서 시계나 장갑들, 땀 많이 흘려가지고 뭔가 많이 묻었을 때 이렇게 자외선으로 소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바흐 S클래스는 별도의 태블릿이 있었지만, 이 차는 그냥 내장 모니터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심플해요. 자동차에 있는 기능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뭐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건 아니고, 뒷자리에서 컨트롤 가능한 것들이 전부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자동차를 컨트롤하기는 훨씬 더 직관적이고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 탑승객이 보는 이 디스플레이는 크기는 마이바흐 S클래스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두께나 베젤 뭐 이런 것들도 S클래스 쪽이 조금 더 나았던 것 같고요. 조작하는 거는 굉장히 쉽고, 뒷좌석에는 또 뒷좌석만을 위한 메뉴들도 있는데, 스포츠, 야구, 축구 뭐 이런 경기 결과를 별도로 알아볼 수도 있고, 날씨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골프장 같은 거 검색만 또 따로 되고, 나의 스마트 스코어, 내 기록을 연동해 가지고 여기다가 뭔가 분석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 것 같고, 역시나 뭐 시트 가죽이나 도어 트림에 사용되어 있는 가죽들 쿠션감은 좋아요. 그냥 단순히 가죽으로만 마감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는 쿠션감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만졌을 때의 느낌이 G90보다는 마이바흐 S클래스가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져요. 아마 제네시스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가죽을 넣긴 했지만, 막상 이렇게 두 차를 비교하니까 아쉽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게 되면 이 두 차가 또 차이가 있거든요. 종류가 일단 수동으로 했을 때도 꽤 많이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프리셋 컬러들도 많이 있는데 티가 잘 안 나죠. S클래스 마이바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화려하게 LED 라인들이 뒷좌석 공간 자체를 휘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G90 모델은 뒤에 별다른 장식 이런 거 없죠. 물론 좋은 소재로 마감을 꼼꼼하게 해놓은 건 사실이지만, 뒤까지 디자인을 엄청나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그래도 일단 시트를 한번 눕혀 볼게요. 이렇게 딱 접힌 상태를 세팅해 놓는 거는 마이바흐 S클래스보다 뭐 G90이 훨씬 더 눕는다는 개념에 가까운 것 같아요. 등받이에서 발 받침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 구성은 G90이 조금 더 편하게 쉴 수 있게끔, 편하게 누울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G90도 이중접합 유리를 사용하긴 했는데, 유리의 두께 자체는 마이바흐 S클래스가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습니다. 마이바흐가 유리, 흡음재 유리 1:1:1 비율이었다면 G90도 1:1:1인데 마이바흐와 비교하면 0.8:0.8:0.8 약간 그런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도 G90 자체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쿠션도 사실 벤츠가 먼저 보여줬던 건데 열심히 잘 따라했죠. 근데 벤츠는 앞쪽까지 1열까지 이런 쿠션이 있거든요. 근데 G90은 딱 이렇게 2열까지만 쿠션이 놓였습니다. 마이바흐는 크기도 크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전기차가 아닌데도 무거워요. 실내 인테리어에 가죽
가죽 소재, 원목, 금속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무게를 높였고,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무겁긴 하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 무게 밸런스 자체가 차체 밑바닥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엔진도 이제 500마력이 넘는 8기통 엔진이 장착이 돼 있어서 크기나 무게에 비해서 순발력도 꽤 괜찮은 편이고, 마이바흐 모델에는 별도의 마이바흐 모드가 있습니다. 이 마이바흐 모드가 재밌습니다. 컴포트와 이 마이바흐 컴포트가 좀 다른 점은 출발할 때 있어요. 자동차가 무겁잖아요. 그리고 이런 차들은 보통 오너가 직접 운전하기보다는 뒷좌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승차감, 부드러운 출발, 부드러운 감속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 차가 가속을 초반에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엔진 회전수를 좀 끌어올려서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소음도 발생하고, 엔진 회전수가 높아진 상태에서 변속이 되면 변속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마이바흐 모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D2라고 적혀져 있죠. 2단 출발을 하는 거예요. 컴포트 스포츠 모드에서는 1단으로 출발을 하면서 회전수를 높이는데, 마이바흐 모드에서는 이제 2단 출발을 합니다. 2단 출발하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가속을 이어주는 거죠. 주행 모드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낮은 속도에서 골목길을 헤집고 다닐 때는 확실히 벤츠의 이 S클래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쓰는 모델들이 출렁임들이 심한 편이에요. 꾹꾹 눌리는 것들이 잘 느껴지는데, 막상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잖아요. 그러면 아까의 그런 물렁임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마이바흐 모드로 속도가 좀 낮아지니까 자연적으로 생기는 바운싱이 아니라 S클래스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주는 바운스 같은 느낌이거든요. 오 이 리듬감이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로 자이로를 달렸을 때 저 둔턱 넘어갈 때 느낌이랑 좀 다릅니다. 자동차가 노면을 확인하고 있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는 거죠. 도로 포장 세로한 부분, 도로 이음새 있는 부분, 이런 자잘한 것들은 이 엉덩이로 거의 그 느낌이 전달도 안 됩니다. 그냥 이 차는 스르륵 스르륵입니다. 방음 자체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엔진 소리가 스포츠 모드로 해놔도, 그리고 강제로 막 6000rpm까지 올려도 엔진 회전 소리가 잘 들리진 않습니다. S63이나 S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엔진 사운드를 어느 정도 남겨놨거든요. 이 차는 확실히 좀 성향이 다른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신경 쓴 것 같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타이어랑은 조금 달라요. 마이바흐를 위해서 제작한 타이어고, 마이바흐에 달려있는 타이어는 기본적인 접지력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소음을 없애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타이어 구름 소리들을 없애는 게 포인트인데, 타이어 내부에 흡음재 같은 것들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는 동안에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땅을 밟고 타이어가 도는 순간에도 소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해요. 변속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속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구단 변속기가 굉장히 다양한 기어를 넣었다 뺐다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EQ 시스템이 엔진을 딱 멈춰버린 거고, 지금 0rpm이죠. 엔진을 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밀고 나가는 이런 크리핑도 상당히 잘 이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가속 페달 밟으면 엔진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7단 1500rpm까지 올라갔는데 아무런 느낌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엔진 사운드, 변속기의 느낌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뭔가 기계적인 완성도, 그리고 운전자가 느끼는 완성도 이런 것들은 대단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사장님, 회장님들이 2억 7천만 원 내는 거죠. 사람이 간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두 대를 연이어서 타면 조금 더 민감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차의 완성도, 자동차의 완성도를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 무게가 조금 늘어나고 길이가 길어졌을 뿐이지 G90 일반 모델과 채시 차이는 없어요. 이 차 역시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고, 여러 번 시승했을 때도 조율이 꽤 잘 돼 있다고 느껴졌었거든요. 크기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신형 G90을 몇 번째 타는 거야? 롱휠 베이스까지 하면 4번째인가 3번째 타는데, 탈 때마다 야 G90 진짜 끝내준다. 이제 S클래스 7 시리즈 비빌만 한데 아우디 A8 같은 거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마이바흐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G90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뿐이지 G90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건 맞아요. 다른 어떤 분이 타시더라도 이 차를 형편없다고 말하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다른 어떤 분도 마이바흐와 같은 날에 같은 시간대에 연달아서 이제 바꿔서 타보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의 성향 차이도 분명히 있을 텐데, 같은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을 쓰고 있는 두 차, 그리고 두 차 모두 각자 기술이긴 하지만 노면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서스펜션이 대응하는 그런 기술까지도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두 차의 서스펜션은 성향 차이가 명확합니다. 마이바흐 S클래스가 훨씬 더 푹신해요. G90 롱휠 베이스는 그들보다 조금 더 단단합니다. 오히려 이런 느낌은 BMW 7 시리즈랑 조금 더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G90 일반 모델과 G90 롱휠 베이스의 차이점은 파워트레인이죠. 기존 현대차,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모델에는 5.0L V8 타우 엔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는 활용성을 조금 더 넓힌 3.5L 터보 엔진에 48V 시스템을 탑재를 해서 슈퍼차저를 달아놨습니다. 이 엔진과 맞물려져 있는 터빈은 그대로 쓰면서도 별도로 전기 모터로 작동되는 슈퍼차저가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 모델보다 성능도 높아졌고, 수치로만 따지고 보면 타우 엔진보다는 출력이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배기량을 크게 낮췄고, 최대 토크나 최고 출력이 터지는 시점도 훨씬 더 이르게 타이밍을 잡아놨기 때문에 가속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은 거의 느껴지진 않아요. 자동차의 과급기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슈퍼차저, 터보차저. 두 개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 요즘은 어쨌든 효율도 중요시하고 배기가스도 중요시하고 그리고 성능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터빈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48V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슈퍼차저가 훨씬 더 작아지기도 했고, 엔진에 붙여서 사용하기 더 이루어졌어요. 엔진은 엔진 고유의 힘을 그대로 내는데 용이해졌고, 낮은 RPM에서 그러니까 터보렉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슈퍼차저로 동력을 얻어주고, 배기압이 어느 정도 온도도 올라가고 터빈이 쌩쌩 돌아가는 시점에서는 슈퍼차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터빈을 돌려주게 되는 거죠. 슈퍼카 브랜드들이 트윈 터보를 쓸 때도 저압 터보, 고압 터보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것도 사실 비슷한 개념입니다. 제네시스는 독특하게 이런 슈퍼차저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동차가 출발할 때부터, 엔진이 돌 때부터 처음부터 이 도움을 받겠다,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하게 가속이 되게끔 만들어 놓겠다는 게 이론적인 기술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0L 타우 엔진보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짧아졌어요. 출력은 실질적으로 그 엔진보다 낮지만 기본적인 자동차의 운동 성능은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엔진 레전스가 높아지니까 특유의 GDI 소리가 직접적으로 들립니다. 다른 제네시스, 다른 현대차와 비교하면 엔진 사운드가 실내로 유입되는 게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는데, 마이바흐랑 비교를 하니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기도 하고 소리가 그다지 예쁜 것 같지도 않아요. 어쨌든 이거는 엔진 회전수를 굉장히 끌어올렸을 때 얘기고요. 시속 90km였을 때 1200rpm 정도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순항을 할 때는 엔진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정숙성이 EQ9 100 시절부터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 S클래스와 비빌 정도로 정숙은 좋았는데,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갖춰놓은 거는 어느 정도 좀 비슷해지고 오히려 G90이 더 좋은 부분들도 있는데, 단순히 리어 엑셀 스티어링 휠을 4도에서 10도로 돌려준다, 이런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운드, 자동차가 내는 소리, 그리고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나마 롱휠 베이스에서 괜찮은 부분들은 승차감은 그래도 완전히 차이 나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 훌륭해요. 다만 G90 롱휠 베이스도 이런 큰 굴곡, 그리고 지금처럼 도로 이음새 넘어갈 때, 이럴 때는 충격을 빠르게 상쇄시켜 주는 편인데, 노면 질감이 어떤지, 도로 포장이 잘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느껴지거든요. 근데 마이바흐 S클래스는 진짜 노면 상황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노면을 다 부드럽게 만들어줘 버리거든요. 그런 미세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한 수 아래예요. 그래도 이 에어 서스펜션 덕에 방지턱 넘는 거는 나무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지턱 뿐만 아니라 낮은 속도로 갈 때 G90도 진짜 최고 수준입니다. 부드러운 타입의 노면 장애물을 타고 넘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이건 마이바흐와 큰 차이 없어요. 드라이브 모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길게 누르면 쇼퍼 모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마이바흐 S클래스의 마이바흐 모드 같은 거죠. 쇼퍼 모드를 놓게 되면 일단 승차감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속으로 달릴 때의 안정감은 굉장히 좋은 수준이에요. 안정감 자체는 마이바흐 S클래스 부럽지 않습니다. 고속에서 차선 변경이나 방향 전환도 굉장히 매끄럽고 부족할 게 전혀 없어요. 사실 이래서 비교 시승이 재밌기도 하고 비교 시승이 중요한 거기도 하거든요. 그냥 그 차만 타면 그 차만 좋게 느껴지고, 예전 감각을 떠올려서 다른 차랑 비교한다고 해도 그게 맞아 떨어질 때도 있고 격차가 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차를 시승하게 되면 미세한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성아, 예. 날 믿어. 아, 분명히 아까 기둥이 있었는데? 여기 차가 있어요? 안대를 써주시죠. 엔진 소리만 듣고 알 수 있어. 이제 머리는 제가 잡아드리고